다음 곡이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곡을 찾아 듣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아 그렇죠. 좋아할 것 같지만 제목은 싫어. 네네네. 싫은데 그 싫은 거를 말 그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싫은 걸 텔레파시처럼 보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이.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떠올리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막 증오나 혐오가 아니라 텔레파시를 보내지만 너 어쩌겠어. 싫은데 해야지. 라는 그 생산적인 에너지로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그 싫어라는 게 네. 이게 진짜 막 감정이나 이런 게 담긴 게 아니라 진짜 딱 표현. 네. 싫어. 약간 표출, 이런, 네. 그 자체. 네. 그래서 해소가 되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상사가 뭐 누구씨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속으로 싫어! 이걸 떠올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재즈가 딱 베이스로 있지만 네. 재즈 아닌 요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맞아요. 사실은 이 곡이 어떻게 좀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연주할 땐 좀 어떠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싫은 것을 음악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남매열이었는데 네네. 사실 만든 것부터 즉흥이었어요. 만나자. 그리고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 자 이제 곡을 만들자.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아리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뭐 역시나 재즈인답게 이것저것 쳐보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길을 찾아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싫어, 싫어 이 첫 테마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테마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이 디렉팅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곡 하나를 이렇게 쭉 완성을 시켰어요. 네. 시키고 나니까 그래 이것은 재즈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뭔가 어떤 정통 재즈의 느낌이 아니라 좀 락킹한 에너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고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딱이다 라고 이제 데리고 온 분들이 박천욱 씨, 베이스의 박천욱 씨 그리고 드럼의 김종국 씨였어요. 그 에너지가 진짜 장난이 아닌 그래서 그 합주를 안 하고 그냥 녹음날 사운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서 그냥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처음 연주를 한 게 이제 담긴 거죠. 딱 3번 연주했고 그중에 이제 한 테이크로 골라서 앨범으로 발매를 한 건데 그야말로 정말 살아 숨쉬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흥의 이제 좋은 예가 담긴 그런 그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트로가 좀 다른 사운드가 섞이면서 새로운 테마가 이어지는데 바로 다음 곡을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다음 곡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해보면은 네. 사실은 그 껌이라는 네. 곡인데 이제 또 배현희 씨랑 함께 하셨어요. 예. 아까 얘기해 주셨던 후반부부터 스무스하게 이렇게 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네. 껌은 또 뭔가 전혀 다른 분위기고 사운드 소스도 되게 신기하고 듣는 분들도 뭔가 되게 들으면서 이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런 소리로 이렇게 리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그 껌은 실어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형제자매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어를 구상을 하면서 그 다음 곡은 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목을 동시에 떠올린 건 아니지만 네. 또 실어에는 가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뭐 있다면 있지만 실어랑 실어밖에 없으니까. 노랑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막 표출했으니 다음 곡에서는 뭐가 싫은지 하나하나 이제 읊어주는 거예요. 뭐가 싫냐면 뭐가 불만이냐면 에너지도 딱 이렇게 정해졌고 그 모양새가 거의 정해진 상태였어요. 배현희 씨는 그 또 까먹었어. OPCD. 네, OPCD. OPCD에서 거기에 제가 이제 심사위원 혹은 멘토 같은 네네. 느낌으로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제가 뽑은 분이에요. 딱 이 껌에 대한 에너지를 구상하면서 이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배현이 아닌가? 배현희 씨의 음악이 그렇거든요. 네. 건들거리는데 엄청 불량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너무 그녀가 떠올라서 이곡까지 부탁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예
노래를 이으는 브릿지를 만드는 거지 이러면서 막 또 신이 나가지고 그 과정이 진짜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 배현지 씨가 만든 아우트로가 실어 이제 뒤에 딱 생겼고 그 실어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서 연주자들이 그때 처음 듣고 이 리듬은 참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막 연주를 겁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담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제 노래들이 몇 곡씩 리믹스 돼서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런 아이디어 색채는 제가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비트 마무리 한 번 더 하고 또 제가 이제 코러스랑 이런저런 FX, 보컬 뭐 이렇게 좀 더 만지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것도 되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이 예. 애니모션. 제 또래들은 한 번쯤 TV와 제가 알고 있던 애니모션하고는 네.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뒤에 이제 2015라고 또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붙였어. 숫자에 관해서 또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2015년 작품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게 그 녹음이 다 된 그런 노래인데 네. 그걸 다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때 그 젊은 호흡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이 보컬 프레이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나. 그리고 심지어 튠도 그렇게 정확하게 안 했어.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예전에 나 너무 멋있는걸? 그렇죠. 그때만 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이때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막 좀 두려운 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아 이건 15년산이다라는 거를 꼭 이렇게 공표를 하고 싶어서 제목에 넣었고 그리고 이 리메이크를 하게 된 거는 일단 그 당시에 그런 박근태 작곡가님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일환으로 만들게 됐던 거였는데 근태 선배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전혀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 꿈을 마음껏 펼쳤죠. 디안젤로가 그 당시에 앨범을 냈었는데 블랙메시아 앨범 냈었는데 그 앨범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그런 소울풀한 프레이즈 이렇게 재즈 스캣 같기도 한 그런 애드립들 그렇죠. 그런 걸 한창 좋아하고 부를 때였으니까 그것을 한껏 넣어서 그냥 너무나 재밌게 만들었던 스튜디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5년산. 약간 진짜 2015년에 선우정아만 할 수 있었던. 네. 좋네요. 또 제가 랩을 했다는 것이 거의 뭐 18마디? 그렇죠. 네. 딱 이렇게 나는 내가 밖에서 못하겠다. 아무튼 이제 고랬다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앨범에 수록된 곡들 얘기를 다 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앨범에 관한 뭐 내용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앨범을 들어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앨범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라든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아님이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때 선우정아님, 요때 선우정아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요소들이 여기 와서 또 뭔가 다른 식으로 막 재배치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뭉쳐지고 흩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정아님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앨범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이 앨범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앨범에는 선우정아 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새로운 걸 했다, 없던 걸 했다가 아니라 있던 게 다른 방식으로 뭉쳐져 있다. 뭐 재료가 많이 쓰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진짜 그냥 그대로 담겨 있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정말 새롭고 신선한 것일 수도 있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나 이런 건 참 잘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뭐가 있지? 잘했다. 일단 잘한 거 하나는 이 음악에 대한 모든 작업이 정말 일찍 마무리됐어요. 앨범 발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작업 상태에 따라서 어이쿠
발매를 더 미뤄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데드라인을 거의 한 2달 전 앞으로 해놓고 정말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매우 매우 뿌듯한 이런저런 뭐 비주얼 작업이라든지 뭐 프로필 사진도 좀 더 심도 있게 찍을 수 있었고 네네. 뭐 비주얼라이저들 뭐 뮤비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CD 피지컬에 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좋네요. 이 앨범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네. 부분들까지 다 신경 써서 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이 앨범이야말로 진짜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잡은 게 아닌가. 예술하는 이제 창작자들은 의미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자기한테 그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 어렵고 근데 사실상 소비자 혹은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재미와 의미 이 앨범에서 다 한번 느껴보시죠. 라고 말 그렇게 맺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X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좋은 질문들 덕분에 저도 더 이 앨범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또 스튜디오 X에 초대되어서 또 재미나게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스튜디오 X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쓰고 검은 커피는 이리 부드럽게